자, 위에 한번 저희가 필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봤지만 어쩌면 좀 그동안에 짬이 있잖아, 짬. 자, 그동안에 짬이 있다면 304번의 식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지 않나요? 혹시 나오나? 304번의 식을 보시면 이 문제 안에 뭐 할 만한 게 보여? 혹시 약간 보이는 거 있어? 얘를 가만히 보시면 혹시 뭐 할 만한 거 없어요? 뭘까요? 자, 혹시 안 보이시나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힌트는 이 식으로는 그냥 안 보일지 몰라도 4x제곱은 여러분 같은 말이 이거잖아. 2x의 제곱. 그리고 이 층은 여러분들이 분리해 보시면요. 같은 말이 이거 맞나요? 즉 무슨 문제다? 우리가 때마다 나왔던 치환 관련 문제예요. 그치? 자,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이라는 거를 이번에 예비 중3 학생들이 처음 배워요. 보통 중3 때 그 용어를 처음 배우는데 치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다른 문자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크게 치환의 쓰임새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때죠. 첫 번째는 언제? 공통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가 사실 뭐 공통인 게 보이면 보통 치환을 많이 하는 것처럼 물론 304번은 방금처럼 대놓고 보이진 않지만 가만 보면 공통인 게 보인다라는 거지. 공통인 게 있을 때. 혹은 두 번째.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잘 안 쓰는데 종종 쓰기도 해요. 뭐 약간 복잡한 부분을 간단히 할 때 쓰기도 한다는 거. 즉 어쩌면요. 제가 좀 정해드릴까요? 여기 유형 9번이 여기 위에 있는 제가 필기한 1번 관련 문제고요. 오른쪽에 유형 10번이 제가 필기한 2번 관련. 즉 이번 페이지는 어쨌든 치환 관련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치환 관련 문제.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잖아. 그치? 요게 이제 치환이죠. 뭐라고 하자. 뭔가를 뭐라고 하자. 잠깐만요. 아니 원장님, 아까 문자 받고 그 전화 드렸는데 급하게 일단 오신 거 맞죠? 아까 네. 제가 그래서 방금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수업 중이라 하시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다가 필기해드리면 보통 이제 약간 주의할 점이 첫 번째. 어쨌든 문자를 내가 빌려 쓰는 거잖아. 첫 번째. 항상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항상 치환의 끝은 뭐다? 항상 치환의 끝은 다시 이제 원래 걸 대입이야. 다시 원래 것 대입. 글자 왜 이래요? 다시 원래 걸 넣어줘야 돼. 그럼 마지막에 묻는 게 어떤 예를 들어 뭐 x에 관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x인데 내가 a라고 빌려 쓴 거잖아. 근데 정답을 a라 쓰면 안 되겠지. x를 묻는데 다시 원래 걸 대입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1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사실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a라는 문자를 두는 순간 이 a의 범위가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이 a를 내가 뒀는데 이 둔 거를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야. 혹시 A의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는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잘 피해가지고 오늘 한번 지수함수 관련 최대값 유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런 똑같은 유형이 로그 함수에 똑같이 나와. 그래서 한 번만 딱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환입니다. 자, 이제 304번 문제.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범을 들어보시고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04번 문제는요. 일단 물론 언뜻 보기에는 치환할 게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수 관련 법칙을 쓸 줄 알잖아. 이거 왜 지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같은 식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치환할 게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치환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요 EX제곱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다른 문자 T라고 빌렸을까요? 보통은 T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T가 보통 트랜스폼, 그 치환의 영어 약자 중 하나입니다. T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어이구 갑자기 2차 함수 문제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제가 위에서 체크하라는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T라고 줬잖아요. 근데 아직은 어디가? 여기가 치환이 덜 끝났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여기를 여러분들이 치환하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고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지금 T인데 얘는 지금 X란 말이지. 안 맞아, 안 맞아. 자, 이것도 이제 T에 관한 범위. 어쩌면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T의 범위로 바꿔와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치환한 이 친구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X가 2의 지수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3개에다가 밑에다가 2를 거시면 돼요. 즉, 저 모양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체크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해 줘야 돼. 즉 1보다 클 때는요 일반적으로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x가 크면 y도 크거든요. 그래서 큰 게 큰 거다. 즉 증가함수일 때는 그대로 간다는 거. 그럼 만약에 감소함수였다면 2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부등호를 반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끝낼 수 있겠죠. 요 자리는 1이고요. 저희가 요 자리를 t라고 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4가 돼두고 이제 요 문제는 고1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1 때 새롭게 배운 내용이었죠. 이렇게 2차 함수의 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도 원래는 그래프 관련 문제인데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있을 만한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막상 까보니까 이제 2차 함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용은 치환입니다. 자, 치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뒤에 범위가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얘는 t에 관한 범위인데 자, 뒤에 있는 x도 치환을 해와야 된다는 거지. 하는 방식은 그냥 저 모양 만들기. 밑자리에 2를 걸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이 뭐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예쁜 모양. 표준형이죠. 바꾸신 다음에 어쩌면 그냥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꼭지점이 t값이 2인데요. 가위를 보시면 1부터 4까지거든. 저게 가위죠. 여기를 보면 되니까 자, 보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즉 얼마일 때 t값이 1일 때가 아니죠. sorry. t값이 2일 때 뭐가 있어요? 최소값 얼마? 자, t에다가 2 넣으시면 되겠죠. 1이고요. t값이 4일 때 자, 최대값 얼마? 자, t자리에 4를 넣어보시면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 정답을 이렇게 두 개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치환의 끝은 원래 거를 다시 대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데요. 자, 왜 없냐면 저희가 지금 치환한 거는 x를 t라고 바꾼 거야. 즉 y쪽은요 애초에 안 건드렸고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y값이란 말이야.
즉 y쪽을 물어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치환을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번 숙제에 있었죠. 추가 문제. 그때의 x를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특별히 x를 물으면 뭐 해줘야 돼? 여기에 있는 치환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제가 한 개만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그때의 x를 구하래. 그러면 t자리에 원래 걸 넣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환을 풀어보시면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때의 x를 구하라고 혹시 문제에서 묻는다면 그때는 치환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사실 출처를 묻진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면 그냥 저렇게 끝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06번 문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해서 이해를 해봐. 자, 30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306번 문제고요. 자, 시간 2분이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유형 치환 관련 문제고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 보면 뭔가 냄새가 나거든요. 이 치환할 만한. 자, 냄새가 나니까 치환을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막상 까보시면 2차 함수 문제가 돼. 근데 주의할 점은 t의 범위. 그러니까 치환하는 건 내 자유인데 이제 그럼 저기 뒤에도 치환을 해서 와야 되거든. 요 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되겠지. 자,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해서 t의 범위를 알아온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고1처럼 풀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때 x를 구해라.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치환을 풀어줘야 되고 그냥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만 묻는다며 치환을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306번입니다. 얘는 좀 티가 나네요. 뭔가 좀 치환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딱 봐도 치환할 만한 게 있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그나마 쉬운 유형이고 이제 오른쪽 유형이 쟤도 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해만 하면. 자, 이 문제 혹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가은아, 혹시 최대값이랑 최소값 뭐 나왔어? 한번 차례대로 써볼래? 혹시 뭐 나오셨나요? 최대값이랑 최소값. 푸는 중인가?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보시면요. 자, 어떻게 나와요? 이제 언뜻 바로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요거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치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y는 t제곱. 자, 여러분들이 요거 천천히 분리해봐. 초보일 때는 천천히 하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얘랑 같은 말이 2거든요. 그래서 2t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이 여기도 바꿔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바꾸는 방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꾼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자리에 2분의 1이 걸려있잖아. 전부 다 밑자리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걸자는 거예요. 자,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즉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계산해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는 고1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고1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모양 바꾸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겠죠. 자, 그려보시면 자,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t 값이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t 값이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자, 혹시 맞은 친구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혹시 나 맞았다.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동욱이 맞았어요? 오, 잘했네요. 다른 친구는 그럼 틀린 거야? 자, 자, 괜찮아. 여러분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용입니다. 총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가 이 친구입니다. 지환. 알겠지? 두 번째는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은 왼쪽처럼 뭔가 공통인 게 있진 않아. 근데 어디가? 요 자리가 대빵 불편하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 지수에다가 지금 2차식이 올라가 있단 말이지. 자, 어떻게 풀지? 자, 위에 제가 필기한 거 보시면요. 자, 치환의 두 번째 쓰임새가 뭐라고요? 가끔 쓰는 건데 복잡한 부분을 간단히 할 때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얘는 이제 자주 하진 않아. 사실 웬만한 경우는 공통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서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여기가 좀 복잡해 보여. 나 여기 좀 뭔가 좀 복잡한데? 복잡함.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자, 치환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복잡한 식을요. 에이, 모르겠다. T라고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지수함수, 심지어 기본형이죠. 갑자기 지수함수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럼 또 뭐가 문제냐? 역시나 나는 이제 t를 쓰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지. 이 자리에 이제 어떤 t의 범위가 생기는지를 알아와야 되는데 선생님 위에는 x의 범위가 없는데요. 즉 그 말은 뭐야? 원래 문제는 x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치환하고 나서도 이 친구도 모든 실수가 다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또 미니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요 식을 한번 가만히 봐야 되는데, 자,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저만 그래요? 이게 2차 함수로 보여요. 그쵸? 쌤, 이게 t인데요. y 역할을 t가 한다라고 보시면 2차 함수의 모양이거든. 대신에 이제 그럼 쓸 때는 x축, t축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t축이라 부를 거고 약식으로 해볼까요?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t값이 4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지만 보이세요? t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돼요? 요 t보다 이하만 돼, 이하만. 즉 4보다 이하만 된다라는 거야. 어쩌면 치역인 거야, 치역. 이 t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즉 원래 문제는 x 입장에서는 모든 실수였지만 t 입장에서는 4 이하만 된다라는 거야. 느낌 와? 이제 요 지수함수 문제를 지난번 숙제처럼 풀면 되겠죠. 자, 원래는 무슨 문제라 여러분들?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잘라봐.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요. 점근선이 x축이고 증가하는 요런 모양 맞나요? 그리고 이번 문제 여기가 t축, 여기가 y축이겠죠. 근데 t가 4 이하래요. 즉 어디만 보자는 거야? 여기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세요?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없겠네요. 그렇죠. 왼쪽은 쭉 x축에 무한히 당하는 가는데 결국 최소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값은 보이세요? 있다는 거야. 언제? t값이 4일 때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 풀이인 거야. 아마 해설지를 보면 가끔 이제 저랑 좀 다른 풀이들이 보이는데 해설지는요 거의 뭐 신의 입장에서 막 바로 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간단히 필기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30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308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풀이에요. 어쩌면 또 치환 관련 문제인데 왼쪽과는 다르게 좀 치환의 또 다른 쓰임새, 복잡한 걸 간단히 하는 쓰임새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또 이제 골치 아픈 거는 t의 범위가 있냐 없냐인데 실제로 t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x는 모든 실수일지 몰라도 t는요 요 이차함수에서 y 값의 범위라 보면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 이하만 된다는 거야. 4보다 큰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가위로 잘라 보시면 되겠죠. 자, 308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8번 풀면서 이제 이거를 그럼 쌤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이걸 고찰하면 좀 빠르게 요런 류의 문제를 좀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로그에도 있는데 좀 빠르게 풀 방법도 있긴 해요. 보통 이제 저희 답안지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는 이제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고등부는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이제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답안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고2부터는 답안지에서 잡다한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본론부터 갑니다. 자, 308번 문제입니다. 자, 요번에 맞춰보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얘나야? 혹시 뭐 나온 거 있어?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혹시 나온 거 있으면 말해줄래? 이 문제 뭐가 있을까요? 오, 잘했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쌤, 여기 이거 뭐예요? 복잡해 보여. 치환합시다. 자, 치환은요.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치환은요. 써먹을 줄 알면 대빵 좋아요. 얘가. 자, 이제 어때요? 엄청 기본형인 지수함수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어디가 어렵다? 요 t의 범위를 사실 알아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른쪽 가서 미니게임을 하고 옵니다. 자, 얘를 가만히 보시면 요게 2차 함수로 혹시 보이시나요? 2차 함수로. 요렇게가 되고 한번 여러분 간단히 한번 개형을 그려보시면 x 값이 2일 때 t 값이 마이너스 4인 요런 2차 함수 아니야. 근데 이제 자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지만 t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t는요 마이너스 4 이상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 자, 이제는 뭐다? 요 지수함수를 간단하게 풀면 되겠죠. 사실 뭐 여기 사람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고 있잖아.
대충 증가하는 모양일 거니까 가위로 잘라보시면 뭐가 존재한다? 잠깐만요. 3분의 1이냐? sorry, 3분의 1이죠. 뭔가 이상하더라. 미안합니다. 3분의 1이네요. 감소니까 다 바꿔야 돼. 감소니까 요런 모양일 거고, 잘라보시면 최대값만 존재하겠구나. 사실은 좀 빠르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t값에 마사 넣어보시면 81 나오고요. 최소값은 오른쪽에 이제 가위가 안 잘린단 말은 오른쪽 끝은 가장 작은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근선 쪽은요, 닿을 수 없이 무한히 다가가서 좀 이상한 느낌이지만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자, 혹시 맞은 친구, 혹시 이거 맞았다는 친구 한번 채팅창에 좀 써주실래요? 가은이 맞았고, 자, 나은이도 맞았고요. 다들 괜찮으세요? 자, 요렇게. 자, 이제 요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요걸 풀어볼 건데요. 그럼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느냐? 해설지에서 말하는 풀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풀이는요, 이해를 해봐. 자, 방금 저희가 했던 흐름을 알고 있지. 저 친구를 지원해서 2차 함수 간 다음에 어쩌면 치역을 알아와서 그 범위만큼 나와서 결과적으로 얘가 나오는 그림인데,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빨리 푸는 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팁은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문제를 한 10번만 풀어보시면 너네 나름대로의 어떤 고찰이 될 때가 와요, 사실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강제로 좀 주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눈이 가야 될 방향부터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얘를 먼저 봐야 돼.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이번 문제는 감소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소함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어디가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아시죠?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즉, 요 자리가, 자, 예를 들어 요 자리가 커지면요, 요 자리는 작아져요. 맞아요, 여러분들? 감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X쪽이 커지면 Y쪽은 작아져요. 다시, 요 자리가 작아지면 요 자리가 커져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다? 순서입니다. 1번. 얘를 먼저 봅니다. 얘를 먼저 봅니다. 이거 감소하면 지금 반대로 가겠네, 반대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는 요 자리를 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저희가 흐름이 뭐였냐면, 얘를 지원해서 2차 함수로 가잖아. 근데 모든 실수 x란 말은, 자, 가위가 없단 말은 중3 때 배웠던 최대값 문제인데, 가위가 없단 말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모양을 보는 순간 뭐가 보여? 최대인지 최소인지가 보이지. 즉, 이번 문제는 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최대값이 있네요. 즉,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마지막에 묻는 y쪽은 최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반대거든요. 요 자리가 최대가 된단 말은 y 입장에서는 최소가 되는 거야. 왜? 이게 감소함수라서요. 즉,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면 빠르게 뭐를 알아놓은 거야? 이 친구의 최대값을 빠르게 알아놓은 거예요. 자, 요 자리가 최대값 자리 맞나요? 즉, 요 자리가 최대값일 때 요 자리가 최소값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풀면요, 위에서 나온 정답과 똑같이 나오는데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답안지에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걸 처음 보면 뜬금없는 거지. 왜 이런 풀이 나오지? 근데 어쩌면 저희가 방금 했던 거를 좀 빠르게 고치면 이런 식으로 결국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도 위에서 t의 범위 구할 때 어쩌면 그 t의 범위를 다 쓰지 않고 최대값, 최소값만 쓴 거거든. 그 뒤에 있는 경계점만.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고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바로 위에 308번 있지.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위에 308번 올라가셔갖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야. 307번 갈까요? 307번은 제가 풀었으니까 307번을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볼 건데,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게 조금만 이해하면 되게 빨리 돼요. 감소함수니까 쟤랑 얘랑 반대겠네. 근데 쟤가 최대값이 있네. 그럼 너는 최소값이 있겠구나.
만약에 증가함수였다면 얘가 최대값이 있네? 그럼 너도 최대값이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풀이도 가능하다는 거. 자,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자, 위에 307번 문제 있지. 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제가 풀어드린 거 정답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다가 빼놓으신 다음에 한번 요렇게 풀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 빨리 푸는 방법이라 했으니까 딱 1분 뒤에 확인해 볼게요. 이제 요걸 할 줄 알면 엄청 빨라요. 참고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요런 상황이. 로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요 느낌 살려서 똑같이 하면 돼요. 로그 가지고. 알겠지? 자,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 문제고, 두 번째 유형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치환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t의 범위가 중요한데, 특별히 두 번째 유형은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눈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눈이 가야 될 방향.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뭘 체크하자? 너 증가니 감소니? 즉 증가라는 거예요. 즉 증가라는 걸 이해했다면 어디가? 요 두 자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요.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 자리로 눈이 갑니다. 자, 이 친구의 그래프 모양을 빠르게 체크해 보시면요. 위로 블록이지. 즉, 얘 뭐가 있어요? 최대값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세 번째는 요로 갑니다. 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대가 있단 말은 얘도 최대값이 있다는 거예요. 요 증가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야. 제일 첫 번째야. 자, 이제 최대값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가위가 없을 때는 꼭지점에 있고 요 자리가 최대값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원래 문제의 최대값은 뭐다? 2의 4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혹시 이해하겠는 친구 한번 채팅창에 글 남겨보실래요? 혹시 할 수 있겠다.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다들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푸는 거. 되게 빠르죠. 뭔가 속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걸 고쳐놓은 거예요. 빠르게. 항상 이렇게 하면 이런 관계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아시겠죠? 자, 이해하시면 되고 유형책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유형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유형책 가보시면 그 하나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최대값 관련 유형은 끝납니다. 자, 페이지는 38쪽입니다. 페이지는 38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숙제로 이미 일부 최대값 문제는 풀어봤잖아.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요 몇 가지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 끝에 있다라고 말했지. 선생님, 근데 오늘은 왜 양 끝에 없어요? 오늘은 지수 함수가 아니야. 약간 지수 향이 첨가된 함수이지. 여러분들 얘는요 지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 끝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즉 그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방금 말한 그 흐름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예요. 물론 273번 이런 문제는 왔다 갔다 문제겠죠. 그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최소값 줄 테니까 네가 A값 구해봐라. 왜 못 구하겠어요? 흐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좀 재밌네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숙제로 넘겨드려 볼게요. 힌트는 요 자리가 복잡하게 보이잖아. 요 자리를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지수함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뭐를 해와야 돼? 미니게임을 해와야 돼.
왜 우리는 t의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밑이 3이니까 밑을 다 3을 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풀다 보니까 다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로 해보시면 부등호 안 바뀌겠죠. 증가함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우리가 요것도 이번에 배운 거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사실은 너네가 아는 그 문제라는 거야. 어쩌면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번만 이해하면 요런 유사한 것들은 유사하게 다 풀린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막 겁먹겠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면 항상 비슷해 보이는 건 비슷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이 문제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차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요 자리가 불편하단 말이지. 사실상 요 자리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숙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번 요건 해보세요.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얘도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힌트는 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지. 그럼 빼기 2분이라면 느낌 와? 뭐 이상이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밑에 있는 277번은요. 아까 첫 번째로 배운 공통인 게 있을 경우 치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냄새가 나야 돼. 치환할 게. 공통인 게 보이잖아요. 그치? 자, 오른쪽에 유형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릴 세 번째 최대값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쩌면 저희가 배운 치환 중에서 공통인 게 있는 문제, 그런 치환인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안 보이죠. 자, 이 문제 제가 한번 푸는 걸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사실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닌데요. 해설지의 풀이도 있고 뭐 몇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해설지의 풀이를 한번 따라가자면 잘 들어봐. 근데 어쩌면 해설지 풀이는요 좀 고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아예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변형식 하나 배운 적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이거랑 같잖아요. 그런 관계의 두 식이야. 즉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색깔이 9x제곱인데요.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약간 요런 관계예요. 요런 관계. 한번 A 자리에 얘 넣고 B 자리에 얘 넣어 보시면요.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2ab인데 얘네들을 곱하면 1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얘네들이 사실은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가지고 조금 이제 해설지 풀이는 직관적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걸 이해했다면 저희는 지금부터 아까랑 비슷하게 얘를 한번 문자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t라고. 그러면 이 식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식으로 바뀌어요. 자, 요거를 t라고 두는 순간 요 식이 t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요 자리를 t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 전개해 보시면 몇 차 함수가 역시나 2차 함수가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과연 t의 범위가 있을까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고 있어요. 자,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을 쓸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3x제곱은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지수함수라고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잖아. 즉 얘가 사실 0보다 커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저거를요. 같은 식인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느낌 와?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인데 두 개를 곱하면 숫자가 나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뒤로 가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결론을 기억하시나요? 이 루트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t인데요. t가 2 이상이다. 자, 요런 범위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최대값 유형은 산술기하랑 콜라보가 돼요. 기본적으로 지수는 왜 산술기하랑 콜라보가 된다고요? 어쩌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야. 기본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친구랑 콜라보가 돼요. x가 뭐든 간에 x가 0이든 x가 양수든 x가 음수든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꼴은요. 산술기하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해요. 지수꼴은. 그래서 특별히 지수는 산술기하랑 콜라보가 많이 된다는 거.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시면 281번, 282번 두 문제 다 산술기하 관련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산술기하는 느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다음 장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는 이제 얘를 풀어야겠죠. 지금 제가 다 푼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문제를 풀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구하는 문제야. 즉 출처를 물을 때는 치환 풀어줘야 됩니다. t 값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산술기하 관련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고 자 스타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산술기하입니다. 지수는 산술기하랑 궁합이 좋아요. 미리 스포하자면 로그랑은 궁합이 안 좋아요. 왜? 로그는 항상 양수란 보장이 없거든요. 자, 이해해봐. 자, 스타트 가서 저희 쉬는 시간 전에 방정식 일부를 도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왜 쉽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봐봐.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자, 설명을 안 하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313번 풀어봐 여러분들. 자, 너네가 그냥 사실은요, 어쩌면 지난번 숙제에서도 이미 그냥 은연중에 지수 방정식은 중간에 우리가 풀었어요. 그냥 은연중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할 거 하면 풀리는 문제예요. 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 방정식은 특별히 뭐 막 엄청 어려운 유형은 없습니다. 자, 엄청 어려운 유형은 딱히 없다는 거. 자, 지수 관련 방정식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요거 한번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정답이 분수가 나올 것 같네. 자, 다들 혹시 나오셨나요? 자, 봐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얘 있잖아요. 같은 말이 이거 맞나요? 좀 빠르게 암산했어요. 자, 밑이 같으니까 누구끼리?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는이라는 거는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돼?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자, 316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3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즉 느낌 오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같다 문제는요. 밑이든 지수든 같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 페이지는 이제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항상 밑을 먼저 같게 만들라고요. 최대한. 그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방정식 쪽은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직관적이고 그냥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밑이든 지수든. 근데 부등식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나마 부등식은 보통 부등호 방향 때문에 조금 고민할 게 있지만 이미 부등호 방향은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증가감수로 체크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증가일 때는 방향 안 바뀌고요. 감소일 때는 반대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쉬는 시간 전에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한 큐에 설명드릴게요.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자, 이 문제 혹시 나오나? 뭐 x값 나온 거 있어요? 이거 얼마게 x값? 요거 만족한 x가 뭐 있을까요? 그쵸. 자, 어떻게 하자? 일단 밑을 먼저 봐봐. 5분의 2랑 2분의 1은 역수관계고 우리가 이번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걸면 역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왔잖아. 요걸 살짝 응용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제 밑이 같으니 미안, 안 바뀌었네요. 뭐야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 밑이 같으니까 누구끼리 비교하자? 여기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자는 거예요. 뭐 그냥 비교를 할 거니까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에 보시면 이렇게 x값 보이시죠? 근데 얘는 중근입니다. 보통 저희가 중근은요 이렇게 중근이라고 밝혀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 알겠지? 자, 오른쪽에 320번 가봐. 이제 혹시 냄새 나시나요? 우리 아까 한번 보고 왔는데 앞장에서 그거 맞아요. 그냥 그거 해서 풀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오늘 처음에는 안 보였겠지만 이제는 좀 여기 안에 숨어있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시간 1분 1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딱 냄새가 나야 돼. 얘는 지금 아까 본 적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건 책에서는 한쪽밖에 없는데요. 저 유형책에는 몇 가지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막 억지로 만든 유형들이 사실은요. 그냥 너네가 이미 봤던 내용들을 지수로 만든 것 뿐이라서 뭐 거기는 진지할 거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보이세요? 치환 문제겠죠. 치환. 자, 이제는 보이셔야 돼 여러분들. 뭐가 보인다? 5x제곱을 한번 t라고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환해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인다? 2차 방정식이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체크할 건 뭐다? t의 범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요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산술기 할 때 치환하는 순간 보통 범위가 생깁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또 소개하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지수함수 아니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결국 뭐야? 요런 그래프가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t의 범위가 다 되지 않고요 0보다 큰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산술기하랑 궁합이 좋다는 거예요. 지수는 치환하자마자 바로 범위가 생깁니다. 양수란 범위가.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t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서 음수는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사실 이거 안 거르고요 다시 원래 거로 가보셔도 말이 안 되는 문제긴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없거든요. 자, 요거는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x값 1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x 묻는 문제니까 치환 풀어줘야 돼요. t는 오라 쓰면 안 돼. 당연히 치환 푼 다음에 x를 써줘야 됩니다. 앞장에서는 최대값 물었기 때문에 y 값은 안 건드렸잖아. x를 건드리면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 자 가볼게요. 자,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자, 문제 봐봐. 예를 들어 326번 처음 뵙지만 그냥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한번 326번 풀어보실래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원래 옛날부터 원래 방정식과 부등식은 비슷해요. 단지 이제 부등식은 마지막에 이제 한 끝을 더 가야 돼. 부등호 방향을 체크하는 게 이제 더 가는 게 부등식 문제고, 보통 방정식은 그냥 는으로 끝내면 되는 거라 조금 더 쉽긴 하죠. 자, 부등식 관련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잖아. 진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비교할 때는 밑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10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밑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 뭐 하면 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 맞나요? 이렇게. 밑을 같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를 바로 보지 말고, 뭐를 체크해라? 증가감수를 체크해 줘야 돼. 자, 이번 문제는 1보다 작으니까 감수함수죠. 즉,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의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수함수라서. 증가함수일 때는 그대로 가지만 감수함수는 반대로 가잖아요. 아까 우리 써먹고 왔어요, 앞에서. 항상 이 밑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밑을 잘못 보면요, 너네 상식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방정식과 다르게 밑을 다시 봐야 돼. 방정식은 밑이 같으면 오케이인데 부등식 문제는 증가감수를 체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오른쪽에 자, 문제. 그럼 또 나오겠죠. 뭐가? 그 문제요. 자, 오른쪽에 330번 끝으로 풀고 쉬겠습니다. 그 문제 나오겠죠. 뭐 시원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6, 37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 상식과 맞구나. 맞고요. 치환도 많이 나오는구나. 치환 많이 나오고요. 대신에 부등식 쪽 할 때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을 보신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체크하셔갖고 부등호 방향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환할 때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 지수는요, 치환하는 순간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누가 봐도 요거를 치환하면 좋겠네요. 자, 얘를 t라고 두고 이때 범위가 생긴다는 거. 지수는 0보다 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치환해 보시면요. 자, 조금 제가 혹시 암산해도 될까요? 요게 이제 안 되는 친구는 뭐가 안 되는 거다? 어쨌든 이제 그 지수 쪽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치? 자, sorry. 이거 마이너스인데? 부호 안 바뀌죠. 요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풀면 되겠죠? 자, 중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풀어보시면 가운데 몰리는 모양. 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t의 범위가 하나 생겼어요. 요거까지 빼먹지 마시고요. 즉, 두 개를 연립해서 최종 범위가 생깁니다. 자,
자, 지수 쪽은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긴다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얘를 다시 원래 걸로 가겠습니다. 자, 원래 거가 요거였죠. 그리고 자, 이쪽에 0보다 큰 쪽은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거는 항상 돼요. 어쩌면 그냥 모든 실수 X라서 그냥 얘는 사실 별로 관심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 문제 풀 정답은 이쪽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8은요. 밑을 2분의 1로 만드시며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이제 밑이 감소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분홍업 반대로 갑니다. 즉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요게 이제 가장 깔끔한 필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치환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 요 t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되고요. 연립해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쪽은 모든 x는 다 되는 쪽이라 이제 정답에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답은 이쪽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만.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 쉬었다 할게요.